최근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저에게도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유동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유동화를 한다면 과연 얼마씩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전화들이 오곤 합니다. 최근 뉴스와 신문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사망보험금 1억 시에 9천만 원은 연금으로 받고 사망 시 자녀에게 1천만 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났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마 정말로 이렇게 받는다면 모든 보험회사는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종신보험 유동화, 이것을 진행할 경우에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인지, 뉴스에서 나온 부분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은 틀렸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금주치 $1,000,000입니다. 오늘은 최근 10월부터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을 먼저 좀 알고 가자면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제 이런 사망보험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10월부터 유동화 상품 출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금융위원회는 하나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의 주요 메이저 보험사를 기반으로 이런 플랜들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과거에 내가 그러면 납입했던 종신보험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종신보험들은 특별한 몇 가지 이제 종신보험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되신다라고 보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유동화하느냐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와 있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하는 부분은 90%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서비스형과 연금형으로 할 수 있는데, 서비스형은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물어보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궁금증은 연금형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으신데, 매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유동화했을 때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망채권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사망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가족이 아니면은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남이 나를 가입을 시켜놓고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누군가한테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가족들에게 수익자로, 이제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을 해서 가족들에게 남기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망채권의 개념은 이제 선진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중간에 이제 유동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어떤 투자은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신탁이 껴가지고 이 사망채권, 완납된 종신보험을 그 회사, 유동화회사에다 맡기면은 그 유동화회사가 저한테 돈을 주는 방식이 바로 이제 사망채권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60세가 됐는데 이것을 유동하고 싶다, 1억을 유동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유동화 회사 입장에서는 1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사망을 할 시점은 거의 한 90세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이 유동회사는 이 채권을 들고 30년 동안 현금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년치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 할인율을 적용해서 대략 저한테 7천만 원이나 8천만 원을 주게 되면 30년 뒤에 이 회사가 유동화를 시켜서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의 차액을 발생시키는 이런 개념이 바로 사망채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사망 채권의 개념으로 잘못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간에 유동화를 시켜주는 회사도 없을 뿐더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한 이용 조건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뒤쪽에 세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용 조건은 첫 번째가 만 55세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 은퇴자금이 부족한 시점에 은퇴자금을 더해서 써라 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의 계약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당연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종신보험들이 있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이라든지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나오는 종신보험들은 공시이율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확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던 상품들은 대부분 예정이율이라고 하는 확정금리형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납입이 완료가 되셔야 되고 신청일 기준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적립식 보험계약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완납이 일단 되셔야 되고 그 안에서의 대출이 있으면은 보험회사는 이 대출금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미리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 유동화 사례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들이 이제 멘붕이 오실 수가 있는데 30세 남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매월 87,000원씩 20년 동안 총 2,088만원을 낸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이 유동화를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55세에 유동화를 했다 그러면은 연에 164만원 총 수령액이 75세까지 20년 동안 3,274만원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3,274만원 밖에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유동화라고 하는 부분은 내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유동화를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에 대해서 유동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돈 2,088만원에 대해서 적용된 이자가 이제 플러스가 돼서 그 금액을 환산해서 연금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274만원을 유동화를 할 수 있다. 65세가 되게 되면 4,370만원을 85세까지 지급을 해준다라는 내용이고요. 70세부터는 4,887만원을 70세부터 90세까지 75세가 된 분들이 유동화를 하겠다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는 되죠. 그래서 95세까지 5,358만원을 유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사망보험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쌓은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종신보험 유동화의 개념을 조금 더 제가 그림으로 좀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1억 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대략 5천만 원을 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이 쉽게. 그러면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그냥 유동화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총 4번을 받게 되면 남아있는 돈은 1,000만 원이 남아있고 사망보험금은 2,000만 원이 남는 것입니다. 왜냐면 5천만 원을 냈고 5천만 원 대비 사망보험 1억 원이 됐으니까 사망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은 1대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 환급금 1,000만 원을 차감할 때마다 사망보험금은 2천만 원이 깎이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내가 2번에 그럼 걸쳐서 2년 동안 받았는데 총 2천만 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3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내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6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받는 개념입니다. 근데 전체 다 유동화를 하고 1,000만 원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언젠가 사망했을 때에 2천만 원만 받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연금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신보험 연금 전환과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이 1억이 있고 해약 환급금이 5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연금 전환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소멸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연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사망보험 유동화 할 때의 금액과
거의 동일하냐라고 했을 때 연금이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환 시에는 지금까지는 확정 금리로 예정 이율로 적용이 됐지만 전환이 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은 공시 이율로 바뀌면서 적용 이율이 좀 바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적용 이율은 예정 이율이 아니고 공시 이율로 바뀐다. 이 부분이 연금 전환에 대한 부분과 사망보험 유동화에 대한 부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입장과 보험회사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완납을 했고 지금 은퇴를 맞이해야 되는 시점에서 부족하니까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켜라 라고 제안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바로 당장 유동화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사망보험 1억이다, 3억이다, 5억이다를 현금으로 이제 몇 년에 걸쳐 지급을 한다면 이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데미지가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 채권의 개념에서 중간 유동화 회사 없이 그냥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이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엄청난 재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되는 이 지급권을 몇십 년을 땡겨서 지급을 해야 된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입장과 보험회사 입장이 좀 다르다. 그러면은 제가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하셨던 상품과 현재에 나와 있는 상품들 이것을 가지고 유동화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고객의 사례인데요. 기존에 가입한 상품입니다. 2004년도에 가입을 했고 이미 완납이 된 상품입니다. 보험료는 합계보험료 21만 2천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첫 줄에 되어 있는 주계약 1억에 대해서 납입한 보험료는 11만 6,51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특약보험료를 제외하고는 11만 6천원 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끝에 적용이율 5%라고 되어 있는 거는 확정형 금리 5% 상품이다라는 것이니까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유동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해약 환급금이 주계약 기준으로 3,158만 5천원 그리고 전체 특약까지 해서 환급금은 4,277만 8천원입니다. 전체 납입한 보험료 5,100만원 대비도 조금 아직은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장을 해주는 부분에서 많은 사업비가 차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동화를 한다면 실제로 주계약에 대한 유동화이기 때문에 주계약이 유동화 금액 1,000만원당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환급금이 3,000,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은 1억이기 때문에 거의 1대 3의 비율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동화를 잘못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말도 안 되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납입보험료 비율이 적은 이런 상품들은 유동화를 최대한 안 하시고 사망보험금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야 유동화를 하셔야겠지만 과거 상품들은 가입금액 대비 보험료 납입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유동화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상품들의 어떤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최근에 저희 회사에 이제 판매하는 밸런스핏이라는 상품인데 10년간 50만원씩 납입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가입금액은 7,5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10년 동안 6천만원을 내게 되면 해약 환급금이 바로 114%인 6,842만원으로 올라오게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해지해도 일단은 어느 정도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은 생깁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7,580만원이 완납이 되는 순간 9,200만원으로 한 단계 레벨업 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상품은 이렇게 완납이 된 이후에 꾸준하게 예정 이율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7,570만원으로 원금 대비 126%의 어떤 환급률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상품은 이제 아까 그 상품에 비해서는 가입금액 대비 납입보험료가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입이 끝난 이후에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렸을 때 2,274만 1,055원이라는 치료비를
최대 10회까지 지급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계약은 비싸다. 대신에 환급률이 내가 낸 돈 대비 좀 높은 형태로 가기 때문에, 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품 내용 자체에도 이렇게 그 유동화, 저희는 생활자금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쓰지만 이게 바로 이제 유동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몇 세에 생활자금을 신청하겠냐, 그리고 몇 년 동안 받겠느냐, 이런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정하는 형태로 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런 상품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는 좀 적합하다. 근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싸게 가입하셨던 그런 종신보험들은 유동화를 잘못했다가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손해가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 사망보험금 기준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준다는 것에 조금은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정책들은 부족한 은퇴 자금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은퇴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의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연금은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퇴 준비는 은퇴에 임박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미리미리 젊었을 때 은퇴 준비를 하시고 시간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채널 소개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주치 밀리언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